옛날 아주 먼 옛날이 아니라 먼 미래인 우주세기 123년 빵을 잘 굽는 여인 세실리를 좋아하는 청년 시부카노는 건담을 타고 장인어른과 싸워 결국 사랑을 쟁취하고 말죠. 그리고 세실리와 함께 사이좋게 빵가게를 개업하게 됩니다. 이 사랑 이야기를 그린 따뜻한 가족영화가 기동사 건담 F91 되겠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개이긴 하지만 이외로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F91에 있는 방법은 약간 혼란스러운데 처음에 광고에서 불렀던 이름은 포뮬러 91이었지만 Gundam Formula 91. 어느샌가 일본어 표기인 F91이 공식이 되었습니다. 소개는 약간 이상하게 시작했지만 이 작품을 잘 따져보면 정말 훌륭한 가족영화예요. 5월 가족의 달에 개봉하기 딱 좋은 영화라 5월에 개봉한 것이라는 뇌피셜을 세워봅니다. 난데없이 한국에서 역습의 샤가 개봉된다고 하자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했던 반면 F91의 경우에는 반응이 약간 미묘한 편입니다. 왜냐면 당시 평이 약간 미묘했기 때문이죠. 이건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습의 샤의 테마를 정확히 이해하고 업계 네임들을 긁어모아 동의지까지 냈던 안노 히다키 감독은 이 영화를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전문가 평이 이랬으니 일반인들의 평은 말 다 했죠. 다들 어렵고 난해하다는 평이었습니다. 역습의 샤가 너무 어렵다는 평이 있어 이번엔 초보자를 위해 쉽게 만들었다는데 그럼에도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왜 이 작품은 어려운 혹은 미묘한 작품이 되었나? 이 작품은 순환이 많았습니다. 건담 F91은 원래 TV판으로 기획되어 제작되고 있었지만 어느 날 썬라이즈 상층부는 4부작 극장판으로 기획을 변경하지요. 아마 역습의 샤의 흥행을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합니다. 개봉 첫 주 1위인데다 흥행 수익 22억 3천만 원이란 대박을 쳤으니 이번에도 극장판으로 내면 더 벌 수 있다는 계산이었겠지요. 결국 약 49편의 TV판은 각각 12화씩 4개로 나뉘어지고 각 이야기를 120분 내에 담기 위해 여러 가지 조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층부가 제작팀을 둘로 나눠서 OVA인 0583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스태프들이 두 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작 현장이 엉망이 되고 결국 F91은 개봉일이 다가왔음에도 완성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죠. 이유를 정확히 말해주진 않지만 추측상 당시 썬라이즈와 반다이는 인수합병을 논의 중이었는데 아무래도 회사의 실적이 좋아야 가급적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썬라이즈의 상층부는 건담을 많이 만들어서 성과를 올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갑자기 기획이 틀어지는 와중에 제작팀까지 불안정해지는 바람에 일정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용 당시의 영상 화질은 들쭉날쭉했으며 원래 계획했던 전투가 대폭 잘려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제작이 너무 늦어지자 이 사태의 원흉인 썬라이즈 상층부는 애니메이터인 키타하라 타케를 투입했는데요. 작업의 불안을 느낀 썬라이즈 상층부는 레이아웃 수정까지 해달라고 하지만 사실 이는 감독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이죠. 결국 이때 토미노 감독과 키타하라 씨는 크게 싸웠고 키타하라 씨는 앞으로 토미노 감독을 안 보고 산다는 각오로 재택근무의 형식으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토미노 감독은 이에 대해 별말을 하지 않지만 캐릭터 디자이너인 야스히코 요시카즈 씨는 아주 잘했다며 극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본인은 이 작품을 이후에 안 보고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거치며 만들어진 건담은 가족을 위한 건담 그리고 신규층을 위한 건담이었습니다. 당시엔 건담이 발행된 지 10년이 넘어 건담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또한 아무로와 샤의 이야기가 너무 강렬했다고나 할까 10년 전 이야기의 계속인 셈이라 어린 시청자들이 잘 모이지 않았죠. 건프란 아이들에게 팔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썬라이즈가 기획한 것이 어린이용 건담인 SD 건담 그리고 기동사 건담 F91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반다이가 초기부터 기획에 참여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아마 이때 인수합병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겠죠. 건담 입문자를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최초로 지원이 안 나오는 건담이 되었고 어린이용 작품인 SD 건담 극장판과 동시에 상영되었죠. 즉 SD 건담을 보러 온 김에 어른의 건담에 눈을 뜨라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건담이 무사히 받아들여졌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흥행에 실패했지요. 기획 자체가 기존 건담팬을 버린 작품이기도 하고 역습의 샤의 메시지도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한 시점이라 이 작품의 테마인 가족을 이해할 리는 만무했죠. 하지만 비평가의 평도 좋지 않았어요. 안노 히데아키는 이해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말했고 역습의 샤를 극찬한 오시 마모루는 이 작품을 보고 토미노 감독이 다시 한번 젊은이의 세계로 내려가 작품을 만들려다 실패했다고 평합니다.
그는 토미노 감독이 직접 말한 여성 스태프로부터 머리로만 생각한 소년의 이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는 말을 인용하며 젊은 세대를 위해 영업하는 바람에 이야기의 파워가 약해졌다고 평하죠. 그리고 여기까지 안 가도 당시 상영된 버전은 TV판인지 극장판인지 구분이 안 가는 화면과 스토리를 너무 압축해서 이해하기 힘들었기 때문인지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흥행 성적도 6.7억엔으로 기대에 못 미쳤죠. 덕분에 흥행이 좋지 않아 나머지 3편의 제작은 취소되었고 이후 토미노 감독은 여러가지 일을 겪다가 결국 우울증을 앓기도 했고 반다이의 입장에선 빅토리 건담의 실적이 예상치 이하였기 때문에 토미노 감독이 가져온 이후 건담의 이야기도 취소시켜버립니다. 즉 토미노 감독의 건담은 2번이나 거부당한 거지요. 토미노 감독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야기로서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매우 후회된다라고 말하며 작품에 대한 미련을 보였으며 또한 시복과 세실리의 성우인 츠지타니 코지, 토모유미 씨에게 팔릴 수 있는 기회를 자신 때문에 날려버렸다면서 사죄하기도 했죠. 아마 토미노 감독은 후루야 토오루, 이게다 슈이시처럼 이 두 사람도 단련시켜 새 시리즈의 건담 주인공으로 키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토모유미 씨는 디드리트와 우르도로 인해 일이 밀려드는 상황이었고 츠지타니 씨는 고생을 좀 더 하다가 1993년 무책임 함장 테일러의 테일러로 간판 작품을 맡게 되지요. 한편 토미노 감독은 F91이 한번 취소당하고 빅토리 건담 이후에는 기획도 역시 취소된 상황이라 사실상 F91 이후의 이야기를 제작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토미노 감독은 만화가 하세가와 유이치와 함께 만화인 기동사 크로스본 건담으로 이후의 이야기를 그리게 되지요. 하지만 만화라서 그런지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SD 건담 G 제네레이션 F에 수록될 때까지 이런 작품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시북의 성우 트위스타니 씨도 녹음하면서 킹캐도가 시북인 줄 알았다고 하니 말 다했지요. 이렇게 찬소리를 맡고 있던 F91.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개봉된 제타 건담, 2011년에 만들어진 유니콘이 연이어 히트하면서 반다이는 우주세계 저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후 여러가지 형태의 미디어 믹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2018년부터는 드디어 역습의 샤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외전으로만 진행되던 F91 MSB를 만화인 기동사 건담 F90 패티스트 포뮬러가 정리했는데 이게 예상외로 인기를 모으면서 MG 프라모델이 발매되기도 했죠. 또한 30주년 기념작인 기동사 건담 F91 프리퀄이 F91 본편 이전의 이야기를 훌륭히 그려내며 좋은 평을 얻었고 6권부터는 복잡한 평을 받은 극장판을 상세하게 잘 풀어내면서 비로소 코스모 바빌로니아 전쟁이 다시 한번 평가를 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만화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혹시 모르죠. 언젠가는 애니화가 될지도.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이란 테마가 재해석되고 여러가지 외전이 나오면서 이 작품의 평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개봉되는 작품은 4K로 리마스터링 된 소스인데요. 이게 단순한 리마스터가 아니라 변한 것도 꽤 많다고 합니다. 우선 91년 당시에 사용된 버전은 화면이 들쭉날쭉했고 결국 극장 공개 후 판매된 버전은 일종의 디렉터즈 컷이라 영상이 어느 정도 보정된 버전인데요. 이후 블루레이로 제작되면서 한 번 더 수정을 거치고 4K 리마스터 되면서 토미노 감독의 지휘하에 여러가지 수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원판에 비해 추가 컷이 5분 정도 늘어났는데 덕분에 일부 연출이 자연스러워졌죠. 다만 세실리와 시부크가 장인어른이 아니라 철거면의 정치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이라던가 버그의 모함이 폭발하는 장면 등 연출을 위해서 삭제된 장면도 있다고 하죠. 또한 음악이 바뀐다던가 아예 성우의 연기 톤을 바꾸는 식으로 토미노 감독의 지휘하에 여러가지 세세한 조정이 이루어졌죠. 여하튼 그중 수정이 거의 없는 역습의 샤와는 달리 오리지널 필름을 그대로 스캔하여 작업한 것은 물론이며 상당 부분 수정이 이뤄지고 화질 보정이 이뤄진 완전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역습의 샤가 구판 블루레이도 나름의 장점이 있던 반면 F91은 윤곽선이 흐리게 나오는 등 블루레이 버전의 화질이 별로 평이 좋지 않았는데 4K 버전은 그런 평을 무시시키기라도 하는 듯 수정이 많이 되었으니 극장에서 다시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4K 블루레이를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신 분들, 나아가 블루레이를 구매하신 분들이 몇 분 안 되시기도 하고요. 또한 한국인 입장에선 이걸 두 번 다시 극장에서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에 집어삼켜진 다른 건담 파일럿과는 달리 시부크는 전쟁을 이겨냅니다. 민간인으로 사는 것도 가능했지만 세실리, 아니 베라 로나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기사가 되는 길을 고르죠. 그리고 결국 그녀를 지켜내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아무로, 카미우 등에 비해 인기는 없지만 전 은근히 이 가족의 이야기가 좋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